무슨 광고 녹음을 이렇게 웅장하게 하셨어요. 아니 내가 그냥 좀 하려고 했더니 우리 제작진에서 PIC 최대한 저렇게 하라는데 네. 노력하니까 네. 웬만하면 딴 데 가지 말고 PIC로 가세요. 괌으로. 어우 생각보다 저렴하더라고. PIC 괌. 네. 예전에는 럭셔리 여행의 그러니까. 어떤 그 상징 같은 거였는데 네. 요즘 아주 대중적으로도 많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많이 올라왔다는 얘기지. 그럴 수 PIC는 그대로 있었어. 그 가격은 그대로인데. 근데 그때는 PIC가 우리 럭셔리였는데. 그럴 수 있겠네. 네? 클럽메드하고 그 PIC하고. 클럽메드. 근데 우리가 확 올라온 거지. 그래서 요즘 뭐 다 그래가지고 풀빌라에서 아만 뭐 이런 데 가잖아. 근데 그건 뭐 일부고 그것도 다 내가 보니까 저 인스타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하여튼 가족들과 함께 갈 때는 PIC가 PIC야. 최고입니다. 네. 나 한번 가봤거든. 네, 한번 가봤는데 좋아. 올 인클루시브. 그렇습니까? 먹성 좋은 그 초딩 그 애들 있는 집은 계속 먹으니까 최고야 최고. 네. 그리고 키즈 클럽도 좋아. 그거 먹는 거 다 공짜잖아요. 당연히 공짜지. 다 포함되는. 그렇게 PIC 괌으로 한번 가족 여행 기획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가족 여행에 최적화된 분이시죠. 네, 우리 권순우 팀장님도 모셔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선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한번 보내줄까? 한번 보내줘야 돼 진짜. 광고료를 퉁쳐가지고. 오, 진짜요? 권 팀장님은 진짜 보내드려요. 우리는 사실 뭐 해당 여기 저는 뭐 괜찮은데 우리 권 팀장님이 가셔야 됩니다. 한번 추진해 봅시다. 네. 예. 어떻게 가시겠어요? 괜찮겠어요? 저는 보내만 주신다면. 1박 2일 괜찮습니까? 토요일. 1박 2일. 토요일이면 되지. 하여튼 이런 상사가 진짜 왜 그럽니까? 네, 1박 2일로 저희가 한번 고급스럽게 모셔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주말 사이에 몸살 걸려가지고 어디 가지도 못했습니다. PIC 괌 가서 좀 몸조리 좀 하고 와야 될까요? 좋습니다. 네, 근데 지난 주말 사이에 그 뉴욕 증시는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코스피도 뭐 지난주 후반에는 괜찮았는데 또 사상 최고가 됐더라고요. S&P. 이게 뭐 대단합니다. 많이 빠진다 말하더니 S&P 500이 4,800 돌파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대단해. 넘어섰습니다. 그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1.05% 올랐고요. S&P 500은 1.23%, 나스닥은 무려 1.7%가 올랐습니다. 뭐 나스닥이 이만큼 많이 올랐다라는 건 이제 반도체 관련 주식들이 좀 많이 올랐는데요. 애플에 대해서 애플 너무 많이 빠졌다라고 얘기하면서 좀 긍정적인 보고서가 나오고 있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뭐 두말할 나위 없이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10몇 % 올랐더라고요. 엔비디아 올해 들어서만. 올해 들어서. 거기에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렇게 다 올랐습니다. 20.1% 올랐네. 올해 들어서. 예. 좀 이따 인공지능 반도체 관련한 얘기도 뉴스 하나 준비했고요. 첫 번째 뉴스는 그 현대차가 미국 정부에다가 중국 광물 쓰면은 즉시 배제하는 거 좀 완화 좀 해달라, 유예를 좀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다고 해요. 미국의 이제 관보를 통해서 공개가 된 내용인데요. 현대차가 이른바 이렇게 외국 우려 집단이라고 부르거든요. FEOC 뭐 딱 찍어서 그냥 얘기하면 중국인데, 중국에서 이제 물량을 받게 되면은 그 2025년부터는 이제 보조금을 못 받게 됩니다. IRA 보조금. 근데 이거는 즉각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그러니까 중국 물건을 즉각적으로 배제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좀 얘기를 했어요. 그 현대차는 중국이 2022년 전 세계 구형 흑연, 그러니까 동그란 흑연의 100%, 합성 흑연의 69%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거를 당장 내년까지 어떻게 중국을 대체할 수 있겠냐라고 좀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한시적으로 원산지와 무관하게 배터리와 배터리 부품을 좀 배제할 수 있도록 그 핵심 광물의 명단을 도입하고, 이 명단에서 흑연을 좀 빼달라. 뭐 다른 거 대체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대체해 볼 테니까 이렇게 비중이 너무 높은 것들을 좀 빼달라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이 규정이 시행이 된 작년 12월에 그 세부 규정원에서 FEOC를 사실상 중국에 있는 모든 기업으로 규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현재 중국산 핵심 광물에 의존하는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업계가 이제 부담이 될 거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규정이 시행이 되면서 그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차종이 작년에 43개였는데 올해는 19개로 줄었습니다. 물론 현대차는 작년 4월부터 보조금 받을 수 있는 차종이 아예 없어요. 근데 한 내년쯤 되면은 이제 미국에다가 이제 투자했던 공장들에서 전기차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전기차가 나오더라도 거기에 흑연 같은 게 중국 거라 그래가지고 보조금을 안 주면, 그러니까 미국에다 전기차 공장 만들어서 투자해서 만든 효과가 없잖아요.
아니 뭐 이렇게 줄 것처럼 그래가지고 미국에다가 투자해가지고 공장도 만들었는데 네. 이런 걸로 또 안 주겠다 그러면은 좀 이게 뭐 효과가 없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좀 하고 내년부터라 있습니다. 이거죠? 그게 예. 내년부터 이제 전기차 생산하면 이제 그게 보조금 대상인데 예, 예. 그 안에 흑연 등 그쵸. 중국산을 쓰면 근데 좀 그런 주장이 좀 공허한데 11월 달에 트럼프 돼버리면 뭐 그건 뭐 의미가 있나? 아, 지금 뭐 이렇게 주장하는 바가 주내만에 하는 것도 판을 다 그냥 뒤집어 버릴 수도 있는데 첫날 또 당선 첫날 네. 사인 쫙 하면서 무효 그런 거 그러니까. 이제 할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아, 그러니까 그게 참 전 세계의 어떤 신뢰를 깨트리는 것 같아요. 이게 아니 뭐 돈 준다 그래가지고 가서 투자했는데 네. 그거 정부 바뀌었다고. 정부 바뀌었다고 말 바꿔가지고 보조금 안 준다 그러고 뭐 이러는 게 그러면 정말 미국이란 나라에 대한 신뢰가 아니 좀 반도체도 지금 나 준다 그래가지고 공장 지어놓고서 주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요. 지금 인텔만 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믿을 지금 수가 없어. 근데 다들 고민인 게 SK온 같은 경우도 중국산 흑연을 대체할 만한 공급망을 구축하려면 한 3, 4년은 걸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2027년까지 한 2년 정도 좀 유예를 해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이게 전체 광물 가치에서 10% 미만을 차지하는 재료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주요한 뭐 니켈이라든지 리튬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몰라도 정말 조금 들어가는 뭐 코발트, 지르코늄, 텅스텐, 뭐 흑연, 형석 이런 것들은 좀 빼줘야 되는 거 아니냐. 아, 그러니까 이런 게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오히려. 리튬이나 니켈 같이 이게 큰 거는 여기저기서 좀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왕창 투자해가지고 한번 해보겠다. 아. 이런 업체들이 나오거든요. 아니 근데 그 정부 상대로 하는 거는 우리 정부가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이제 의견서를 그러니까. 제출을 했습니다. 저쪽은 정부 여기는 회사인데 기업이 하면 그게 뭐 에? 그리고 사실 뭐 지르코늄 이런 거는 막 전체 해봐야 뭐 얼마 되지도 않거든요. 네. 조금 들어가는 거 이런 거를 누가 대체하겠다고 하는 데가 없잖아요. 중국 대체하겠다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사실 지금 전기차라든지 배터리 업계가 이른바 캐즘이라 그러잖아요. 쭉 그쵸. 성장하다 이게 음. 그 공간 있는 거 여기에서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지금 미국 2위 자동차 회사인 포드 있잖아요. 네. F150 라이트닝 같은 경우에 정말 이거 못 만들어서 못 판다. 그렇죠. 막줄 너무 서 있다라 그랬는데 네. 지금 생산량을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기차 생산 공장의 교대 근무 체제를 3교대에서 1교대로 줄이면서 1,400여 명을 또 감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기차 라인에 예. 야 그러니까 이것도 참 예전에 그 F150 막 주문 엄청 많은데 F150이 픽업 아니에요? 픽업 트럭이죠. 네. 미국에서 제일 인기 있는. 네. 예,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SK온이 만들어요. 음. 그러니까 막 SK온 맨날 닥달하면서 막 빨리 만들으라고 배터리 좀. 지금 차가 지금 대기가 얼마나 긴데 이랬던 게 얼마 안 됐는데 지금 감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말 사이에 이제 이쪽 업계에서 굉장히 큰 뉴스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네. 하나는 태국에서 1,400만 톤 규모의 리튬 매장지가 발견이 돼서 세계 3위 리튬 매장지가 됐다라는 뉴스가 하나 있었고요. 태국. 두 번째 큰 뉴스는 그게 아니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뭐야 또? 에? 그러니까 태국 정부에서 그 1,480만 톤 규모의 리튬 매장지가 발견됐다라는 얘기를 정부 부대변인이 발표를 했었어요. 네. 근데 그다음 뭐라고 정정을 했냐면 1,480만 톤이 모두 리튬은 아니고 발견된 광물 자원의 총량이다라고 해서 좀 정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리튬 발견됐다는 좋은 소식 전하고 싶어서 내가 얘기했던 건데 그러니까 정부 부대변인이니까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 사실을 확인해 보니 이게 아니더라라는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태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아세안에서 자동차 생산량이 제일 많은 나라예요. 그래서 여기서 저 리튬이 발견됐다라는 거는 그 아세안 쪽의 어떤 전기차 전환이 꽤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뉴스였었거든요. 네. 근데 뭐 그건 아니라고 얘기는 하는데 뭐 그 전에 그 금요일인가에는 중국에서 또 엄청난 리튬이 좀 발견이 좀 돼가지고 발견 좀 많이 됐으면 좋겠어. 한국에서 안 되더라도 중국 외에서라도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중국 리튬으로부터 약간이라도 의존성을 좀 의존성을 펼쳐야죠. 좀 떨어뜨릴 거 아니야. 네. 그렇죠. 그리고 사실 중국에서 발견돼도 상관이 없는 게 네. 리튬 매장이 제일 많은 거는 남미의 그 리튬
트라이앵글 삼각이거든요. 네. 칠레,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네. 그럼 예를 들어 중국에서 발견돼 가지고 중국에서 이제 이쪽 리튬 많이 안 사가면은 어차피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지금 전기차를 두고서 많은 분들이 좀 그 가격에 대한 부담을 좀 느끼고 있어서 이 캐즘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거를 잘 극복하려면 결국은 자원 가격이 좀 내려가 주는 게 단기적으로 이제 배터리 회사들의 실적에는 악영향이 미치지만 장기적으로 전기차가 보급되는 데는 자원 가격이 내려오는 게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리튬이 좀 발견이 되고 있는 것은 뭐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볼만하다. 근데 이게 제일 큰 시장인 미국에서 저렇게 정책을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사업적 불확실성을 너무 키우는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 전기차 이렇게 좀 어렵다는 얘기하면 이렇게 내가 신나 보이나 보지? 어떤 분이 전기차만 안 된다면 이렇게 김프로 이렇게 신나냐? 신나 보이세요? 신날 것도 열받은 뭐 거예요. 있어. 열받은 거. 미국에서 하도 저렇게 해서 그러니까 요즘에 배터리 주가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배터리 주식 하시는 분들이 좀 예민해요. 아, 네네. 근데 진짜 좀 안타까운 면이 많이 있거든요. 이게 네. 글로벌하게 제가 옛날에 조선 얘기할 때 그런 얘기 많이 드렸었는데 전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췄는데 잘 안 돼. 네. 이런 것들이 되게 아쉽거든요. 네. 근데 사실 배터리 회사들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췄는데 요즘에 좀 많이 좀 내려와 있어가지고 좀 감정들이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뉴스 가보죠. 두 번째 뉴스는 이제 반도체 얘기 하나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반도체 업계에는 이제 올해 두 가지 화두가 있을 거예요. 네. 하나는 수요 회복,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PC 이런 게 얼마나 잘 팔리느냐가 하나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인공지능 반도체 패권을 둔 경쟁들이 이어질 겁니다. 지금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에서는 점유율이 거의 한 90% 이상 엔비디아가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엔비디아 반도체가 되게 무겁고 생산량을 늘리기가 쉽지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좀 이제 누군가 엔비디아의 그 독점적인 시장을 뚫고 가려는 수많은 시도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력한 업체로는 AMD가 꼽혀요. AMD도 GPU를 만들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AMD 주가가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AMD의 인공지능 반도체가 그 엔비디아하고 비견할 정도라는 평가는 안 나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AMD의 주가가 엄청나게 오르고 있어요. 그러면 AMD 말고 또 다른 엔비디아의 AI 반도체를 위협할 주요 세력으로 꼽히는 데는 라지 랭귀지 모델을 직접 하는 데입니다. 네. 오픈 AI, 구글, 메타, 뭐 네이버하고 삼성전자 또 손잡고 만든다고도 그렇죠. 하고요. 여기가 대표적으로 라지 랭귀지 모델이 있는 회사들이잖아요. 구글도 그렇고. 그럼 여기가 자기가 그 라지 랭귀지 모델을 운영하려고 AI 반도체를 쓰는데 너무 돈을 많이 써요. 막 몇천억 몇 조를 써요. 그러니까 야 이럴 거면 내가 직접 만드는 게 낫지.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직접 만들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만들어서 엔비디아가 그 정도로 높은 마진을 못 먹게 해야 되겠다. 예.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좀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좀 상징적인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를 했는데 네. 오픈 AI의 샘 얼트먼이 UAE에 갔다. UAE랑 무슨 상관이에요? 여기가 돈이 많잖아요. 저는 그 스토리를 전부 다 좀 듣고 있었죠. 아, 그래가지고 이제 두 군데가 필요하죠. 개발은 내가 할 테니 네. 돈은 UAE에서 내고 생산은 TSMC에서 하자. 그래가지고 UAE랑 TSMC와 협의하고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보도를 했어요. 그 중에서 지금 그러니까 UAE 쪽에서도 조금 세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은 여기에서 가장 그 오픈 AI하고 긴밀하게 논의되고 있는 게 UAE 대통령의 동생인 셰이크 타눈 국가안보보좌관 네. 이름이 좀 거론이 되고 국가안보 있습니다. 장관입니다. 장관. 예. 그리고 여기가 그 UAE의 AI 기업인 G42의 소유주이자 회장이기도 하고요. 여기가 또 그 아부다비 국부 펀드를 운영하는 데가 아부다비 투자청이거든요. 그리고 아부다비 국영 투자 지주회사인 ADQ라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이 타눈 보좌관 뭐 장관이라고 할게요. 타운 장관이 실질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아부다비 투자청하고 아부다비 국영 투자의 지주회사 네. ADQ를 함께 관리하고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즈는 설명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올트만 CEO가 하고 있는 얘기는 얼마나 자금 조달을 할지를 정확하게 알려지지는 않았는데
시가총액이 1조 5천억 달러이다라는 엔비디아하고 경쟁을 하려면 수조 원은 필요할 것이다라고 파이낸셜 타임즈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올트만 CEO는 이제 뭐 소프트뱅크나 이런 데랑도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고 있고요. 이 프로젝트를 위한 잠재적인 파트너로 TSMC, 삼성전자, 인텔 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딱 보면 느낌이 오시죠? 이게 엔비디아의 독주가 싫은 어떤 모임들, 네. 거기에 아부다비 투자청, 그러니까 UAE의 자금까지 보여진다면 굉장히 좀 올 한해 엔비디아의 어떤 그 공고한 벽을 어떻게 뚫어낼 것인가에 대해서 두고 경쟁이 굉장히 심하게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그 엔비디아의 AI 반도체를 어떤 식으로 공략하려고 그러는지를 좀 핵심만 좀 짚어드리면, 지금 AI 반도체의 핵심은 연산을 빨리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기사 보다 보면은 뭐 엔비디아 GPU보다 몇 배 빠른 반도체 만들었다 이런 기사들 많이 보셨죠? 그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지금은 이 연산기는 굉장히 빠른데 메모리에서 연산을 할 데이터를 보내는 게 느려요. 그래가지고 이 연산기가 아무리 빨리 돌아가더라도 메모리에서 이걸 빨리 보내주지 않으면 연산기가 놀고 있어요. HBM이네, 해답은. 그래서 이제 HBM인데, 네. 그러니까 HBM이 굉장히 빠른데 비쌉니다. 네. 그리고 수율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GPU와 HBM 조합은 성능은 굉장히 뛰어나요. 근데 생산량이 좀 적고 수율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에 가격이 비쌉니다. 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어떻게 단가를 낮출 것인가를 두고서 엔비디아를 계속적으로 이제 위협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니까 누가 이제 뭐 엔비디아 GPU보다 빠른 반도체 만들었다 그런 뉴스는 그렇게 눈여겨 보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성능이 중요한 거지 연산기 성능 뭐 테라플롭스 뭐 몇 테라플롭스 이거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 그러면은 진짜 자기가 라지 랭귀지 모델을 직접 운영하는 오픈 AI가 뭔가 반도체를 설계하고 여기에 든든한 이 자본력을 가진 UAE 그리고 이걸 만들어줄 TSMC가 조합이 된다면 네. 꽤 위협적인 세력이 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반도체 산업에서는 이 뉴스를 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 아부다비 말씀을 하셔서 제가 좀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이제 그 아부다비에 대해서 살짝 잘 모르는 게 그 우리 두바이를 많이 알잖아요. 그쵸. 근데 사실 UAE의 종주국은 아부다비예요. 그 거의 모든 석유가 다 아부다비에서 나오고 큰 형이죠. 네. 그래서 몇 년 전에 두바이가 한번 파산할 뻔했거든요. 예. 벌써 한 10년 가까이 됐나? 그때 이제 모라토리엄 선언하려고 하던 거를 아부다비에서 도와줘서 막아줬어요. 막아준 형이죠, 형. 근데 이제 아부다비에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은 만수르예요. 만수르죠. 만수르인데 만수르가 관리하는 국부 펀드가 무바달라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이제 아부다비 대통령하고 정상회담 했을 때 우리나라에 30조 투자한다라고 했던 게 이제 무바달라인데 네. 예. 그 무바달라는 만수르가 관리를 하는데 사실 만수르보다 UAE 아부다비에서 훨씬 더 큰 권력과 부를 관리하는 분이 아까 얘기한 타눈 왕자예요. 그 타눈 왕자가 원래 왕위 계승 서열 2위거든요. 네. 근데 이제 동생이죠, 동생. 형제 상속을 해야 하면 이분이 왕이 될 수 있는 분인데 최근에 이 아랍 쪽에서 부자 상속으로 많이 돌아요. 빈살만도 부자 상속으로 가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부다비도 부자 상속으로 하면서 이 타눈 왕자가 왕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부다비 왕가는 굉장히 존경을 받는 그런 가문인데 그래서 이 왕이 타눈 왕자를 더 위로하는 차원에서 더 많은 국부를 관리하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하면 투자청이라든지 ADQ라고 하는 ADQ라든지 뭐 예를 들면 아디아라고 또 있는데 거기도 그런데 실제로 이번에 오픈 AI에 대한 투자는 아마 IHC 쪽에서 하게 될 것 같아요. 인터내셔널 홀딩 컴퍼니라고 이게 타눈 왕자가 관리하는 아부다비 최대의 기업입니다. 아부다비 시장에 상장이 돼 있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저런 투자가 진행이 되면은 제 생각에는 굉장히 의미 있는 투자가 진행이 될 것 같고 아부다비에 대한 그 어떤 네트워크나 이런 그 투자에 관련된 거는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서 아부다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한번 기획을 해서 저희가
형제에서 이제 부자로 상속되면서 그렇게 돈과 원래도- 권력이 약간 분리되는. 네, 원래도 저 만수르보다는 훨씬 더 큰 부를 가진 분인데 잘 안 알려져요. 이분은 항상 선글라스 끼고 다니고 아 그래요? 만수르는 언론에 노출을 많이 하는데 타누 왕조는 언론 노출 잘 안 하는 분이에요. 타눈 네 같은 우리 또 썬글 형제인데 네, 나스 형 잘 한번 해봅시다. 네. 여튼 거기가 이제 아버지한테 네. 왔다 이거죠 이제 아부다비.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서 좀 근데 진짜 이게 새로운 AI 반도체가 필요하긴 할 것 같은 게 가장 빠른 GPU를 만들어도 이게 우리가 뭐 GPT나 바드나 이렇게 눌러보면 글자 땅땅땅땅땅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 글자가 한 개 나오려면은 이 파라메터 그 라지 랭귀지 모델을 한번 싹 훑어보고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755개 파라메터가 있으면 한 350기가 정도 돼요. 그러면 글자 하나 만들 때마다 350기가를 한번 읽어 와야 돼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빨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AI 반도체를 좀 그 엔비디아 조합을 넘어설 때 여기에 뭐 아부다비 그러니까 UAE와 뭐 TSMC가 같이 힘을 합친다면 어떤 모습이 될까 이런 거 좀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요즘에 그 금융권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는 대환 대출입니다. 정부가 이제 대환 대출 그러니까 갈아타기 있죠.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했는데 지금 거의 1조 6천억 원 정도 되는 자금이 움직였습니다. 건수로 따지면 지난 9일부터 18일까지 9,271건의 대출이 이동을 했고요. 신청액이 1조 5,957억 원입니다. 요즘에 오전 9시에 오픈런을 한다고도 해요.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의 한도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신청하려고 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 은행을 찾아가지 않아도 비대면으로 이렇게 보다가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이자를 아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은행 쪽에서도 금리 간 인하 경쟁이 좀 붙었는데 이거는 좀 다양한 요인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그 1월 코픽스가 나왔는데 네. 전월보다 0.15% 포인트가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기준 금리는 내려가지 않았지만 시중 금리가 내려가면서 그 대출 이자를 좀 대출 금리를 낮춰줄 수 있는 상황이 됐고. 코픽스가 이제 대출 이자의 어떤 기준이 되는 그런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거기서 만약에 지금 금리가 예전에 받아가지고 금리가 좀 높아져 있었는데 이게 딱 낮아져 있는 타이밍에 이 대한대출 플랫폼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자를 아낄 수 있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 정부가 금융권 은행을 대상으로 해서 상생금융을 굉장히 강력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정부에서 좀 추진하고 있는 이 대한대출 플랫폼에 적극적으로 은행이 좀 협조하지 않으면 굉장히 크게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 예전에는 이제 은행 지점이 많은 지점을 영업력으로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근데 대한대출 플랫폼 안에서는 뭐 진짜 지점이 많은 KB은행이나 아니면 지점이 하나도 없는 카카오은행이나 똑같이 경쟁을 해야 됩니다. 오직 금리만을 놓고 경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카카오은행이나 이런 데는 정말 싸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사실 그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최저 금리는 항상 은행이 더 낮아요. 근데 막상 대출 받을 때 보면은 이게 미끼 상품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평균 금리에는 카카오뱅크가 요즘에 굉장히 좀 핫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그 거기다 막 이벤트까지 막 붙여가지고 국민은행도 뭐 첫 달 대출이자 최대 50만 원 지원하고 막 커피 쿠폰 주고 뭐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럴 때 좀 갈아타기를 하시면은 좀 꽤 금전적으로 이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어차피 뭐 대출 다 갚을 수 있는 거 아니니까 그렇죠. 대환 대출하는 게 좋고 오는 31일부터는 전세 대출을 비대면으로 갈아타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한 번씩 뭐 심심하실 때 한 번씩 눌러 보시면 그렇게 뭐 이렇게 은행 가고 막 그래야 되는 거 아니니까 아 인터넷으로. 인터넷으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수료 빼고 뭐 하고 나서도 뭐 이익이다 그러면은 뭐 크게 부담 없이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세 번째 뉴스도 한번 얼른 가볼까요? 예, 세 번째 뉴스까지 마무리했습니다. 그게 세 번째 뉴스예요. 대환 대출이. 아 그렇습니까? 아 뉴스에 제가 푹 빠져갖고. 근데 그나저나 이 아부다비는 뭐 따로 공부를 하신 거예요? 뭐예요? 아 그게 아니라 제가 네. 출장을 2번 갔다 왔잖아요. 출장. 아 그러네 사실, 그러네. 사실은 저희가 이제 해외에서 뭐 이걸 해본다고 네. 미국하고 일본 네네네네. 그 중에 한 군데가 아부다비인데 그걸로 아랍어 그 경제 방송을 한번 해보자고. 네. 그래서 그 사실은 타누 왕자 계열의 저 회사들하고 저희가 아 그렇습니까? 얘기를 좀 했었고 어. 뭐 계획상으로는 한번 해보려고 추진 중인 곳이죠. 그래서
가서 이제 저런 분들을 만나니까 음. 좀 알게 된 거죠. 아 타는 왕자. 타는 왕자랑 같이 이렇게 또- 타는 왕자는 못 뵀어요. 타는 왕자는 뵐 수가 없어요. 아 진짜로 아, 그래요? 타는 왕자는 그 정도 제가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아 제가 갔어야 되나요? 네. 아, 이 선글라스 또 같이 통하는 게 있는. 그분도 안구는 좀 심하죠? 네. 아니 그분은 눈 좋아요. 그냥 스타일 끼신 아, 그래요? 신다 그러더라고. 네. 하여튼 UFC도 좋아하죠. 누가? 타는 왕자가. 타는 왕자가. 네. 아 그래요? 이종격 되게 아주 좋아하세요. 아 저도 뭐 싸울 수 있습니다. 네. 자 하여튼 아랍에서 3프로 TV가 아랍어 경제 방송을 하는 그 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